对了，这是我男朋友。你好。 형용할 수 없는 마성적 매력의 소유자 리샤오 씨. 그녀가 아직 대학생이던 때 친구들의 남친들은 그녀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들이대곤 했는데요. 你女朋友下午有课。你今天有空吗？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이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곧 결혼할 예정이라는 절친 잉타오 남친조차 그녀를 보더니 곧바로 발재간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我和我们家老白结婚了。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못해 무뎌지기까지 한 리샤오 씨.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마성적 매력을 이용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你放心，我愿意来就会分文不取。 남자들의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짓말에 질려버린 그녀는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의 여자들을 도와주는 남친 감별 자원봉사를 자처하기 시작했는데요. 您的出现就能让他背叛我。 6년을 만난 남친에게 갓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의뢰인. 그를 깊이 신뢰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친 감별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를 유혹할 계획이냐고 그녀가 묻자 我什么都不用做，要出现在你男朋友面前。 따로 유혹하지 않아도 정말 외모 하나만으로 남자를 홀리게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녀는 有时候男人需要女人多么的倾国倾城。 그녀로부터 타깃의 동선을 전해들은 리샤오 씨는 장담했던 대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그와 하루에 한 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만 할 뿐이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好巧，我刚才在想，怎么又遇到你了呢？ 반복되는 우연을 핑계로 함께 카페에 간 두 사람. 여행사 본부장이라는 이 남자는 자신에 대해 은근히 과시하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对个别客户是内部折扣。 그가 한 발짝 다가오자 본격적으로 감별 작업에 들어간 그녀. 여행사의 1:1 동행 가이드를 그가 직접 해줄 수 있느냐고 넌지시 물었고 我可能没有这个福气了，我要结婚了。 처음에는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처럼 보였던 그는 결국 리샤오 씨에게 넘어오고 말았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확보하면 되는 상황인데요. 你想勾引千方百计的接近， 의도적인 접근임을 이미 눈치챘다는 그는 알면서도 그녀에게 빠져들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只要你从电梯口里出现，就会散发出诱人的魅力。 그는 왜 하필이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한 지금에서야 나타났느냐며 오히려 그녀를 원망하더니 我爱你，我现在就要你。 물론 두 사람의 대화는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고 이는 의뢰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我们分手吧。啊， 일을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바를 찾은 리샤오 씨. 그녀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短发，蓝色条纹西服。 그에게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해보았지만 그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한데요. 그의 무관심은 그녀의 오기를 발동시켰고 你一个人，我也一个人。 그녀가 아무리 잽을 날려도 철벽가드를 유지하는 이 남자. 계속 말을 걸자 짜증마저 난 듯한 말투로 대꾸합니다. 跟你有什么关系吗？ 잠시 후 그는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를 라옹, 남편이라고 부르는 이 남자는 혹시? 老公， 보아하니 친구에게 바람맞은 듯한 이 남자. 아직 그의 정체도 정체성도 모르는 그녀는 확인차 슬쩍 질문을 던져보았는데요. 你是不是你老公放鸽子了？ 하지만 이 남자는 화가 난 듯 남의 일에 왜 간섭이냐며 쏘아붙였고 남자에게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아 황당한 리샤오 씨. 你这么喜欢跟陌生人搭讪吗？ 어이를 상실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람을 피우다 현장에서 부인에게 딱 걸린 남자. 하지만 적반하장인 이 남자는 뻔뻔하게도 不是我的心就别怪我花心，赶紧回去。 그냥 넘어가려던 리샤오 씨. 하지만 이 남자가 부인에게 손찌검을 하는 순간 결국 나서고 말았습니다. 我说这位先生，出轨只是道德问题，打人可就是法律问题了啊！ 리샤오 씨는 그 남자가 부인에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열이 받은 남자가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你谁呀、你撒开！ 상황이 정리된 후 그녀는 외도를 당한 부인을 위로했고 어느새 사라져버린 그 남자. 哎，没事吧？ 집에 돌아가려던 리샤오 씨. 하지만 택시는 전혀 잡히지 않고 힐까지 부러진 상태인데요. 바로 그때 나타난 이 남자. 这鞋给你，这我朋友送我的。 그녀의 공경을 눈치챈 그가 슬리퍼를 건네주었고 그녀가 택시를 잡으려는 것을 보고는 你这点打车打不到的，上车。 차 안에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않던 그는 뜬금없이 그녀에게 经常上陌生人的车吗？
你激情让陌生人上你的车吗？ 바에서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던 그는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에 맞서 당당히 나섰던 그녀에게 호기심이 생긴 듯한데요. 怎么了？要不要请你喝杯咖啡啊？ 그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며 거절하자 돌아선 리샤오 씨. 그는 그녀를 파악이라도 하려는 듯 你经常邀请别人去你家喝咖啡吗？ 아무래도 뭔가 오해한 듯한 이 남자. 그녀는 집 앞 카페를 얘기한 거였다며 이제 정말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불러서는 又怎么啦？你说要请我喝咖啡， 나중에 커피를 얻어먹으려면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그의 말에 메신저를 교환한 두 사람. 小贝，晚安。 메신저까지 추가했으면서 도통 연락이 오지 않는 샤오베이의 SNS를 정주행하며 친구 잉타오와 드라마를 보는 리샤오 씨. 그녀는 드라마 속 남주처럼 유혹에 절대 안 흔들리는 남자가 실존할지 궁금해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는 有啊，我叫老白。 리샤오 씨가 답답해하는 이유는 바로 라오바이가 결혼 전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졌던 전적이 있는 친구의 현 남편이기 때문인데요. 这个人，他跟我遇到所有男人不太一样。 그녀는 친구에게 지금껏 그녀가 보아왔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샤오베이에 대해 알려주면서 但是他下午3天了，没找过我。 친구 잉타오는 그가 분명 밀당의 고수일 거라 장담했고 그 말이 맞았는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먼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낸 리샤오 씨. 你是一个人住吗？他看我是不是单身？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찍은 커피잔 사진을 보낸 것뿐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방 사진을 보내면 위치가 파악되어 위험할 수 있다며 你真的要加强防范了。你不会是反诈推广大使吧？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떠보았고 마침내 그녀가 원하는 말이 그로부터 나왔는데요. 上次说请我喝咖啡，你不会忘了吧？ 그동안 남친 감별을 하며 수많은 남자들의 바닥을 보아왔던 그녀. 남자에 대한 호기심 따위는 진작 없어진 줄 알았던 그녀였지만 第一次对一个男人感到好奇，好想了解他更多一点。 마침내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샤오베이는 그녀가 두고 간 부러진 하이힐 한 짝을 수선해서 가져왔다며 穿惯的鞋肯定要比新的舒服一些吧？ 그녀가 자신은 그가 준 슬리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미안해하자 留着吧，我还要感谢你让它物尽其用呢。 카페를 나온 두 사람. 마침 실내 양궁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보이자 리샤오 씨는 想不想试试？走。好啊， 사람과 사람의 안전거리는 1.2m. 보통 남자들은 온갖 방법을 써서 이 거리를 좁히려 한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 하지만 먼저 다가간 것은 오히려 그녀였는데요. 你试一下用这里吧，低一点。 이제 화를 쏠 준비가 된 두 사람. 샤오베이는 그녀에게 대결을 제안합니다. 我们两个人比赛，谁赢了谁决定晚上吃什么。谁答应要跟你吃饭了？ 리샤오 씨와 샤오베이는 각자 10발을 쏘았고 이제 승자를 정해야 할 시간. 有人看着点儿。 저녁을 먹으러 온 두 사람. 지나가던 연인의 두 사람이 물에 빠지면 나를 구할 거야, 엄마를 구할 거야 라는 질문을 듣고 그녀는 如果你女朋友问你刚才那个问题，你会怎么回答？ 전혀 곤란해하지 않는 그는 저 질문은 법적으로 정답이 있다며 救女友属于道德义务，救母亲属于法定义务。 그녀는 그렇게 대답하면 모든 여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경고했고 정답은 바로 자신은 수영을 못하니 같이 학원에 등록하자라고 합니다. 学到了。 그러더니 그는 남편이라 부르는 친구에 대해 얘기했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你为什么一直要叫他老公啊？他姓龚啊。 마침 그곳에서는 커플의 공개 프로포즈가 진행 중이었는데 똑같이 삐딱한 태도를 가진 두 사람. 有的时候当众求婚是感动了自己，但却绑架了他人。不是所有人都喜欢万众瞩目。 자신과 꼭 닮은 사고방식을 가진 그에게서 공통분모를 발견한 그녀는 이번에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也不是不相信，我不相信轻易许下的诺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자신이 감별해왔던 수많은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에게 조금씩 그리고 아주 깊게 빠져드는 그녀. 啊，拜拜。拜拜。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이어졌고 그는 차가워 보이면서도 은근한 다정함을 보여주며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 마음속 소녀의 설렘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一句虚伪的夸赞，可他对我无微不至的关爱。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것에 환멸을 느꼈던 그녀는 샤오베이를 만나며 사랑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我会因为一个迟到的电话或而焦虑不安。 이제는 그의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이 신경 쓰이기까지 하는 그녀. 차마 티를 내지는 못하고 他是谁呀？他叫明明，我们店里新来的员工。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남친 감별을 의뢰했던 수많은 여자들의 심정을 그녀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谁又能有十足的把握？ 불안함을 참지 못한 그녀, 직접 그의 가게로 찾아가 문제의 밍밍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샤오베이는 明明，介绍一下，这位呢就是我女朋友。 마음에 걸리던 밍밍 문제도 해결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친구 잉타오를 만난 리샤오 씨. 친구는 빨리 그 남자를 소개해달라며 他经不住我的考验。 어느새 스타일이 확 변한 친구는 그녀에게 수작질을 하던 그 남편과 얼마 전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쩐지 출장이 잦았다는 그녀의 전 남편. 我的人生竟然也平添了捉奸在床的狗血桥段。 그녀는 그 남자의 바람길을 알았을 때 미리 말해줬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我不想你重蹈我的覆辙。 갑자기 친구는 그녀의 남친 샤오베이를 남친 감별해주겠다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하는데요. 就当是一场。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직접 연출하고 각본도 쓰고 출연까지 했던 남친 감별을 이번엔 관객의 입장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我今天那个书包一个被小偷偷了，不知道花溪公园怎么。 미션을 받고 출동한 그녀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척하며 그를 유혹하려 했지만 택시에 그녀를 태운 샤오베이는 택시비만 지불하고 돌아서려 하는데요. 당황한 그녀는 머리를 짜냈고 你的伞。留着吧，不要了。 1차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리샤오 씨의 방법을 벤치마킹한 친구. 한 여자를 보내 매일같이 그와 마주치게 하는데요. 하지만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샤오베이. 아무리 마주쳐도 무시를 당하자 참다 못해 먼저 말을 꺼낸 그녀. 하지만 샤오베이는 你谁呀？ 심지어 그는 요즘 여자들이 성형을 비슷비슷하게 해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열받은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가서는 这术是真的，气死了！ 어설픈 미인계는 이 남자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친구. 그녀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서 千般旖旎，万般妖娆，自带 BJ 女神。 본진으로 직접 쳐들어간 여신급 미녀는 바로 잉타오 본인이었는데요. 그녀는 그가 은행의 프리미엄 회원이라 가사 도우미 무료 체험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일단 집안으로 침투하는 데는 성공. 客户的任何要求，我都会有求必应。 그녀는 샤오베이를 유혹할 비장의 무기로 여타의 가사 도우미와는 사뭇 다른 메이드 복장을 준비했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의 곁을 맴돌아도 샤오베이는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리한 요구를 해도 되냐는 그의 말에 이제 됐다 싶었던 그녀. 不过我的这个要求可能会超出你的服务范畴。 그날 오후 심각한 표정으로 샤오 씨의 집을 찾아온 잉타오. 还是得过来跟你说。 비통함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다가온 그녀는 갑자기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你知不知道我在你那个男朋友家里那个是怎么熬过来的？ 샤오베이가 요청한 무리한 요구는 바로 막힌 배수구 뚫기였는데요. 잉타오는 졸지에 세면대, 변기 등 온갖 배수구를 클리어하게 되었습니다. 你可太厉害了！ 그녀가 장담했던 여신급 미모로 그를 유혹하기는커녕 배수구만 뚫다 나온 잉타오. 심지어 샤오베이는 돌아가는 그녀에게 这个麻烦帮我捎下去。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유혹을 거절한 샤오베이는 결코 정상이 아닐 거라며 我跟你说，你这个男朋友有病，你好好查查去吧，你不正常。 친구가 고생하긴 했지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샤오베이의 모습이 내심 기쁜 그녀. 但我要提前跟你说一声啊，有点奇怪，所以你有点心理准备。 며칠 후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겠다며 그녀를 데리고 간 샤오베이. 그는 그녀를 소개해주고 싶으면서도 친구들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 주저주저 하는데요. 你给我回来！ 샤오베이가 종종 얘기했던 절친 라오공. 그녀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라오공은 바로 그녀가 예전에 남친 감별을 위해 유혹했던 남자였거든요. 开门。然后我跟他解释说你和我什么都没有做。 석원일몽, 절요 등 최근 고장극에서 만나보았던 류은영을 현대극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 외계총생이 2월 26일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앞선 리뷰로 만나보셨으니 오늘 드라마 이야기에서는 매개총생 촬영 비하인드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고편 공개 직후 조회수가 폭발했던 욕실 키스씬은 사실 철저한 리허설 끝에 탄생한 장면이라고 해요. 32cm라는 엄청난 키 차이 때문에 류은영이 허리를 많이 숙여야 했는데 이때 왕자문이 세면대 위에 앉아 높이를 맞추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류은영은 촬영 중 왕자문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는 장면에서 단 한 번의 NG 없이 성공해 현장에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다고요. 두 사람은 촬영이 끝나자마자 서로의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닦아주며 장난을 치는 등 현실 남매 같은 찐 케미를 보여주며 긴장된 촬영장 분위기를 녹였다고 합니다. 류은영은 이번 작품에서 샤오베이 역을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데뷔 이후 가장 짧은 헤어스타일인 삭발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에 도전했습니다. 류은영은 평소 고장극에서 보여준 화려한 머리 장식이나 긴 머리와는 상반된 이 스타일을 위해 직접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공개하기도 했다고요. 그는 배우로서 고정된 이미지를 깨고 싶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현장 스태프들은 그의 짧은 머리가 191cm의 큰 키와 어우러져 더욱 날카롭고 섹시한 분위기를 풍긴다며 극찬했다는 후문입니다. 장은과 여자 주인공 왕자문은 과거 인기 드라마 활락송에서 22층 자매들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작품에서 다시 만난 것은 무려 8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장은은 현장에서 왕자문을 보자마자 우리 막내 여전하네 라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두 사람은 쉬는 시간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돈독한 우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현지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 선녀를 원작으로 한다고 해요. 원작의 내용이 워낙 파격적이고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다루기 때문에 대본 작업 단계에서 제작진과 배우들이 수차례 토론을 거쳤다고 합니다. 류은영은 자신의 캐릭터가 14명의 유혹을 이겨낸 철벽남이라는 설정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감정 감별사들이 유혹하는 장면마다 각기 다른 거절 방식을 연구하는 세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매개총생은 현재 현지 플랫폼 텐센트에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